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문화대학 상반기 일정이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오늘 인문학 강좌에 몇 분이나 오실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강사님 때문인지 저 때문인지 우리 박물관 문화대학의 이 주인의식 때문인지 아마 이 세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데 오신 만큼 보람된 시간이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강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오늘 모신 유병화 관장님께서는요, 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고고학의 길로 들으셨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졸업하시고 국립박물관의 연구사로 입사를 하시고 그 뒤에 또 영국에 가서도 계속 고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전공은 한국 고고학 중에서도 고대 제사유적 분야인데요. 특히 부안의 중막동 유적 발굴 이후에 해신제사 쪽이 아주 특화된 그 연구자이십니다. 그 외에도 국립박물관 안에서 또 이력을 말씀드리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김상태 관장님이 제8대 관장이신데요. 춘천박물관에 유병화 관장님이 제3대 관장으로 여기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박물관의 틀을 잡는 일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박물관 안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관리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경주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걱정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를 잘 하시고 그때 대응 경험을 또 책으로 내셔서 문화재의 그 지진 피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후배 연구사들에게 많이 또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간단히 기관장 양명만 소개해드리면요. 2007년에 국립춘천박물관장을 지내셨고 2009년에 국립공주박물관장을 지내셨고요. 2013년에 국립전주박물관장을 지내셨고 2016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계십니다. 유병화 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했더니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발을 해서 조금 전에 도착했거든요. 잠시 쉬라고 아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지진 전문가는 아니고요. 김상태 관장님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아니 나가시. 아니 후임 관장이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원래. 어이. 그 사회적으로 이게 좀 지진 대비 잘했다고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근데 뭐 사실 잘한 건 없고요. 그 울산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야 이게 경주에서 요 정도 떨어지면 유물이 막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물들을 급한 대로 낚싯줄로 고정시키고 뭐 무거운 거 유물에도 넣고 진상에 넣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무훈련을 저희는 을지연습 기간에 이제 그 비상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집중 토론을 좀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분담해서 그때 이제 지진이 난다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저 우에 있는 여기 같은 소양댐 같은 거죠. 덕동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뭐 그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계속 그걸 정리해서 그 다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 덕을 좀 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작년에 예산 작업해서 열심히 따가지고 올해
지진 관련해서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다니다 보니까 경제박물관장 하면 그 지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앞에는 좀 불을 꺼주면 좋겠네요. 예, 좋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박물관 대학이나 여러 강좌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강사님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있게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하시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신라 문화는 온통 북방에서만 내려온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너무 복잡한 문화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렸구나. 또 이거는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틀로 바라봐야 된다. 주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라 문화에 대해서 좀 지평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또 생각하는 틀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도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로국이 언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사로국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신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이것도 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뭐 기만민족이 이동해서 적성복합문이 만들어졌느냐, 신라의 큰 부담을 적성복합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재미있죠. 천마도인지 기린도인지, 천마도는 다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신라의 유리제품이 많은데 이게 신라산인가 뭐 이런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유물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신라하고 어떻게 관련된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사로국이라 하면 지난해 12개국 중에 하나면서 역사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5세기나 6세기 초반으로 보는 이 냉수리 비석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사로, 사라 다 같은 말입니다. 서나, 서라벌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입니다. 보통 2세기쯤 되면은 이렇게 해서 현동은 요동문이 있고 낙랑문도 있었고 그 이후로 대방도 들어서고요. 이러면서 이 문물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선진 문물들이 있으니까 그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나 여러 제도에 의해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또 사람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철 생산과 관련해서 발전했다 그래요. 전에는 이제 이런 루트만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요새는 여기에 있던 선진 문물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양덕쯤에서 건너가서 안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주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철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가면은 사실은 다 산간 본지입니다. 도시란 도시 다 산간 본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해발 100m 이상의 데들은 이제 이렇게 다 좀 빗금이 쳐져 있고요. 그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다 사실은 산 속에 분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강에 의해서 침식된 분지라든가 이렇게 분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제 막 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로였습니다. 사로. 근데 이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하죠. 이게 그게 성호국가인지 치푸른 단계의 나라였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개를 안 하고요.
하여튼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정치체가 있었는 건 틀림없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마다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치체들이 발전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신라가 형성돼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가 경주지 않습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소문국, 의석의 소문국, 뭐 사량벌국, 간문국, 촉팔국, 비지국, 압독국, 뭐 이게 좀 다 각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경주에 있던 사로국이 점차점차 힘을 뻗쳐가면서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3, 4세기 단계에서 됩니다. 여기 이제 뭐 108년, 102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대로 연도를 계산해서 넣은 건데 사실 요 연대는 좀 부정되고 있죠. 고고학자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좀 뒤로 늦춰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 4세기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고. 자,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뭔가 사로국에서 발전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발전했지?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목간묘를 많이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목간묘라는 것은 이제 목관을 쓴 묘가 되겠죠, 그렇죠? 목광묘는 목간묘가 어떻게 틀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목광묘, 목간묘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영남 지방에 이제 기원전 1세기 때부터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는 이런 목간묘가 있어요. 목관이 보이시죠, 여기? 요게 요런 유물들이 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제톡이라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진안 사회와 관련이 있지만 이게 사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학자들은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렇지만 이미 그 시대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계층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분 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이 나오고 뭐 수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 그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장한 무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위세품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으로 봐서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3세기쯤 되면 이런 식의 무덤이 나옵니다. 길쭉한 무덤이 나옵니다. 길쭉하게 주변에 돌로 쌓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고 이런 무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유물들이 또 특징적입니다. 긴 철모, 철기들, 그 다음에 이런 갑주들, 갑옷들, 그 다음에 좀 발전된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 나오냐면 경주, 포항, 울산, 대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밀집해서 분포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정치 집단으로서는 사로국의 흔적이겠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주, 대구, 포항, 울산을 포함하는 이 지역에서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뭔가 정치를 매기로 해서 문화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저런 매장 문화에서도 같은 공통성을 띈 게 아닌가. 그게 우리는 사로라고 부릅니다. 사로. 자,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서면 점차 저런 묘가 다 땅 위로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커다란 무덤 봉분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라식 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황금 유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초기 단계 황금 유물들, 유리구슬, 장신구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신라로 전환하는 시기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로라고 해서 폭넓게 이렇게 좀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그 중에 세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신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무덤으로 보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 문학을 이후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신라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때가 6세기쯤 될 것 같습니다. 국호도 그때 마침 신라로 바꿉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선. 요 얘기는 왜 넣냐면 경주박물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주박물관은 이 무덤 출토 유물이 많고 그 이후에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들, 왕경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곧 경주박물관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점차점차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진흥왕 때 6세기 단계 되면 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황초령비, 마원령비도 세우고 창녕 쪽으로 출세하고 또 서쪽으로 나가고 한강 지역까지도 가게 되죠. 신라가 사로에서 발전해서 신라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확장해 가는 단계죠. 물론 그 이후 시기에 다시 쪼그라들다가 삼국통일로 계기를 다시 만들었지만,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유물들이 각지에 퍼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기에 금동관이 있죠, 전시실에. 그 금동관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옛날부터 고전적인 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적성목가뿐이라는 겁니다. 왜 적성목가뿐이냐는 건 좀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덤이 기만민족이 이동한 산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이렇죠. 기만민족이 이동한 거랍니다. 어디서? 여기서입니다. 주로 알타이, 시베리아, 남시베리아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이동해 오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이 기원이. 이런 분들이 계속 수행해오고 아직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령 지방, 주로 이제 요소 지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일부는 일본까지 건너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구주하고 기내 지방을 가서 나라를 만들었고 신라에도 나라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신라 문화 이해할 때, 경주박물관 할 때 꼭 이런 얘기 꼭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